유신건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58번째입니다. 정규제. 기독교인은 망상장애에 빠지기 쉬운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합니다. 오늘 아침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정규제 TV 시즌3 위에 노규제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규제 씨의 방송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썸네일 제목은 윤석열을 변호할 수가 없다라고 써있지만 그 아래 글에는 기독교 신자들은 망상장애에 빠지기 쉽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걸어 나와야 된다.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 눈이 기독교 신자들은 망상장애에 빠지기 쉽다라는 이 글에 눈이 번쩍 띄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18시간 전이라고 하니까 어제쯤인데요. 윤석열이가 체포되기 전에 정규제 씨가 윤석열을 향하여 쓴소리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향하여 쓴소리 하다가 중간에 기독교 신자들을 언급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은 망상장애에 빠지기 쉬운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오늘 이 방송을 제가 캡처하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망상장애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론의 핵심들은 대개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미국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쭉 해왔잖아요. 그 부정선거를 믿는 진원지도 미국에 거의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망상장애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망상장애가 무엇인지 막연한 견해는 가지고 오셨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집증 또는 전문 용어로 망상장애는 현실 세계의 현상, 사건과는 동떨어진 망상을 진실로 믿고 이에 집착하는 정신증의 일종이다. 망상장애의 주요한 특징은 망상의 내용이 환자 스스로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정립된 괴이하지 않은 망상을 굳게 믿는 것이다. 괴이하지 않은 망상은 체계성과 논리성이 있고 그 세계관이 현실적이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괴이한 망상과는 구별된다. 괴이한 망상은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환상, 환시, 환청 등이 주를 이루며 인과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내기의 도청장치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등이 괴이한 망상의 전형적인 사례라면 망상장애에서 나타나는 괴이하지 않은 망상은 나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이웃집 사람들이 합심하여 몰래 나를 해치려고 한다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망상장애는 다른 정신증에 비하여 이상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진단과 치료가 까다로우며 환자 본인이 망상장애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데에도 많은 힘이 든다. 또 다른 정신증과 달리 외부로 쉽게 표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환자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성격이나 외모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으나 가끔씩 망상으로 인해 의심과 적개심이 많으며 다소 이상하고 기묘하게 보일 수도 있다. 기분은 망상의 성격에 따른다. 망상은 단일하게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외에도 수많은 의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망상장애의 환자는 망상 외의 다른 사고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망상장애 환자는 괴이하지 않은 망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환자의 반응 역시 망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다른 정신증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망상장애 환자의 행동은 마치 정상인이 행동하는 것처럼 절제된 경우가 많으며 흔히
다른 정신증의 행동으로 여겨지는 과다하고 무너진 몸짓이나 표정, 발화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누구나 스토커가 자신을 따라오고 해하려 한다고 도망친다든지 상대에게 화를 낸다든지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하는 알맞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망상장애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 이러한 반응이 정상인의 걱정이나 망상과 다른 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집착한다는 것이며 그 정도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병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망상 체계가 정교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면 음모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망상장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망상. 그 아래 1. 캡크레스 증후군. 주변의 친구, 배우자 혹은 가족들이 본인이 아니라 본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으로 뒤바뀌어 있다고 믿는 정신질환이다. 2. 프레골리 증후군. 해당 증후군에 걸린 환자는 망상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환각을 동반할 수 있으며 주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주변 인물이 가장을 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오인하기도 한다. 대부분이 피해형 망상장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 이는 모두 한 사람이 변장을 하고 있다고 오인하기도 한다. 2. 관계망상.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경우이다. 3. 부정망상. 배우자나 애인이 타인과 간통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고 얘기하는 것. 4. 색정망상. 자신에게 거대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이다. 5. 기타. 의학, 과학에 대한 불신 또는 근거 없는 속설이나 자신만의 특정 가설에 대한 집착, 정치적 음모론 같은 것도 망상의 일종이다. 이게 집단화될 경우 사이비 종교나 반과학단체 같은 집단 행동이 되며 또는 자신이 갖는 생각에 논정이나 논리를 따지지 않는 인지 왜곡적 사고도 망상이나 비뚤어진 생각을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망상 증상이 심한 사람들을 상대로 집단 치료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 서로 망상을 공유하다가 망상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TV에 지나친 시청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미디어 중독도 인지 왜곡으로 인한 과대망상과 망상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다. 무한도전 정신감정편에 나온 송형석 의사의 저서 위험한 심리학에 적힌 바에 따르면 초판 저술 당시 인기 걸그룹인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정하여 걸그룹을 좋아하는 시청자가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소녀시대 멤버가 자신을 좋아할 거라는 착각도 관계망상의 일종이라는 것. 특히 인지심리학자 중심으로는 이러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 능력을 잃어버리니 유의하라고 쓰여 있다. 망상이라 함은 현실과 다른 생각, 현실에 있지 않은 일들을 있다고 굳건하게 믿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실 망상이라는 게 우울장애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조현병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정신질환과 달리 망상장애에서는 환청이라든가 다른 기분 증상이 존재하지는 않고 이제 주로 망상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현병은 보통 한 이제 10대나 20대 사이에서 많이 발병을 하고요. 망상뿐만이 아니라 있지 않은 감각들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환청이라든가 환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와해된 행동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있으면서 점차 기능적으로도 떨어지고 삶에 큰 영향을 받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반면에 망상장애에서는요 환청이나 환시 같은 환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런 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요. 직업적이라든지 사회적 기능도 조현병보다는 그래도 좀 유지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망상장애는 심리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합쳐져가지고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1차 가족, 그러니까 뭐 부모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유전적 요인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내 부모가 망상장애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망상장애에 걸린다 100%는 아니고요. 또 이제 우리 머리 안에서, 뇌 안에서 이게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병과 비슷하게 이제 도파민의 불균형이 이 망상 자체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현실적인 판단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외에 언급되는 물질로는 뭐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뇌 구조의 기능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 전두엽, 측두엽 기능에서의 비정상적인 활동들이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심리사회적인 요인들,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그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식, 그리고 각자 가진 성격들, 뭔가 비슷한 경험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일시적이었지, 그때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들에 너무 편집증적으로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되면서 망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들이죠.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발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알코올 유발성 정신병적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망상장애라고 하지는 않고요. 환시나 환청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질환에서 이제 망상이 동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규재 씨의 말대로 기독교인은 왜 망상장애에 빠지기 쉬울까요? 특히 복음적, 보수적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는 맹목적이고 무속적이고 비합리적인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늘 축혀 세우고 학문과 교양을 외면하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망상장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망상장애에 빠지지 않으려면 폭넓게 독서할 뿐만 아니라 남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